바이든이 잘못 건드렸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대규모 복수가 시작된 가운데 이를 훨씬 뛰어넘는 너무나도 강력한 복수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시행에 옮기면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1월에서 3월까지만 무려 30만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1년 전 5만 명에서 무려 6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바로 직장을 잃은 대부분이 미국 경제의 핵심인 빅테크 기업들이라는 것입니다. 2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이날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낸 향후 몇 주 내 9천 명을 더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만 8천 명을 감축하고 난 후 이어지는 2차 대규모 해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달 초에는 버지니아주에 추진한 제2본사의 2단계 사업을 무기한 연기하고 뉴욕 등에서 운영한 무인 편의점 아마존 고도 일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 미래 사업까지 중단해버리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한 것이죠.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메타,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 메타는 지난해 11월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1만 1천 명을 해고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운영하는 메타는 이 광고 수입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2012년 상장 이후로 지난해 처음 연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불과 넉 달 전에 1만 1000명을 해고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또 1만 명을 자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운이 좋게 대규모 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살아남은 직원들도 절규하고 있습니다. 최근 2만 명 넘게 정리해고를 단행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이번엔 남겨진 임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했기 때문인데요. 2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메타는 매년 최우수 직원 성과급 비율을 65%로 삭감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직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직원들에겐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높은 성과를 유도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내부 직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내 임직원 성과 평가도 1년에 2번으로 전환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메타는 직원 성과 평가에서 2번 연속 저성과자로 평가되면 바로 해고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1년 만에 다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과평가에서 수천 명의 직원에게 이미 하위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오는 6, 7월 중 중간평가를 도입하면 이에 따라 많은 직원이 퇴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100년 동안은 절대 끄떡도 하지 않을 것처럼 단단한 구글도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지난 1월 전체 직원의 6%인 1만 2천 명을 해고한 뒤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일 CNN에 따르면 직원들은 회사가 이메일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메일에는 타당한 해고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해고 통보 직후 업무 시스템 로그인이 차단되는 등 이를 마무리할 시간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규모 정리 해고를 피해간 한 직원은 회사가 수익과 성장만 우선시하고 직원들의 복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구글은 높은 보수, 육아휴직 보장, 선진적인 사내 분위기 등 직원 복지 수준을 높여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로 여겨져 왔는데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로 완전히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바로 천하의 애플도 해고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블룸버그 취재에 따르면 애플은 개발 및 유지팀에 소속된 직원을 정리해고할 예정입니다. 해당 팀은 애플 소매점과 이와 관련된 전세계 시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기준 애플의 전체 직원 수는 16만 4천여 명입니다. 경기 침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애플은 지난 11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R&D 관련 추가 인력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1월에는 팀쿡 CEO가 임금을 전년 대비 40% 삭감하며 비용을 감축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 업계. 이 포드와 GM뿐만 아니라 이들의 1, 2, 3차 협력사 직원들까지 고려하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한데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대규모 해고까지 시작되면서 바이든은 정치 생명에서 가장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삼성과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마저 최근 바이든의 뒤통수 전략에 회의감을 느껴 미래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완전히 취소해버릴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서 투자를 아예 안 해버리는 위기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타임스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해 올인하기로 했던 현대차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네, 바로 미국이 아닌 한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무려 29년 만에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11일 경기 화성에서 29년 만에 국내 새 완성차 공장을 새로 짓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은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이자 세계 최초 PBB, 이 목적 기반 차량이죠. 이 목적 기반 차량 전용 공장이기도 합니다. 이 PBB는 화물 배송용 밴이나 이동형 사무실 등 기업들의 다양한 목적에 맞게 맞춤 제작하는 차량을 가리킵니다. 전기차 시대에 생길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차량으로 주목받습니다. 기아 화성 공장 내 3만 평 부지에 1조 원을 투자해 2025년 하반기부터 연 15만 대 규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 공장을 비롯한 국내 생산 설비를 글로벌 전기차 경쟁의 핵심 거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2030년 생산 목표인 전기차 364만 대 중 절반에 가까운 151만 대를 국내에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대 12종의 전기차 제품도 2030년 31종으로 늘립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현대차 울산 공장에도 새 전기차 공장을 짓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생산 라인을 전기차 생산 설비로 바꾸는 작업도 곳곳에서 한창입니다. 지난 29년간 현대차 기아는 국내에서 새로 공장 하나 짓지 않았지만 해외 10개국에 16개 공장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공장을 지을 당시인 1997년 현대차와 기아차의 국내 생산량은 연 185만 대였습니다. 이후 생산량은 작년 기준 국내 319만 대, 해외 360만 대 등 연 679만 대로 늘었습니다. 연간 30만 대를 생산하는 현대차 아산 공장에 약 4,000명이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해외에 생긴 셈입니다. 그룹 내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공장 신설은 한때 일종의 금기였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파업을 하며 공장을 세우는 노조가 있고 현대차 기준 직원 1인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해 가격 경쟁도 버거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노동조합을 둘러싼 기류가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수십 년간 철밥통, 귀족 노조 등으로 불리며 부정적 여론을 생성한 현대차 노조에 대한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사무직과 연구직 직원들의 고령의 생산직 노조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을 보이면서 기존 노조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들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업계 트렌드가 빠르게 전환되면서 내연기관 생산직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위기의식을 느낀 현대차그룹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으나 이들을 바라보는 회사 안팎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기만 합니다.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생산 거점을 해외로 넓히면서 국내 생산 비중을 줄여나가는 상황에도 떼쓰기 전략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조 요구안이 40에서 50대 생산직의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내부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어려운 시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이 무리한 요구를 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에도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6만 5,200원 인상, 호봉 승급분을 제외하고 이 16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인상하는 동시에 작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고, 또한 호봉제도 개선 및 이중임금제 폐지, 임금 피크제 폐지, 정년 연장 및 신규 인원 충원, 정년을 연장하는 동시에 신규 인원까지 충원하라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해고자 복직 및 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들을 귀족 노조라고 부르며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 귀족 노조 때문에 절대로 한국에 공장을 짓지 않았던 현대차가 이번에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나선 것입니다. 이 바이든의 뒤통수 정책보다는 한국에 짓는 것이 정치적 리스크가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전기차 공장은 대부분 자동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존 내연 자동차 공장보다 인력이 40%가량 덜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